이제 기간 볼까요? 기간은 155조 이하에 있는데 프린트표 보시면 그 아까 조금 전에 조건하고 기한은 뭐예요? 그럼 부관이죠, 부관. 법률행위에 뭐와 관련이 있어요? 효력. 무효인지 유효인지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조건과 기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간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고요. 기간은 일종의 사건이에요. 당사자 의사와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기간은 원래 민소법에서 얘기할 때는 기간은 동적인 개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면 2주간의 기간, 3주간의 기간, 1월의 기간. 그렇죠? 자, 그래서 기간 보시면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줄 거 주고, 이거 우리 시험 나왔었죠? 본장 규정에 따른다. 죄송한데 1초가 뭐죠? 지금부터 1초죠? 맞죠? 이걸 자연적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갑이고 제가 을이에요. 우리들끼리 계산을 해서 법률행위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는 10초를 1초로 하자고 했어요. 우리들끼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10초를 1초로 하자고. 그 계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유효해요.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법률 행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간 계산하는 방법은. 맞죠? 근데 보통 보면 어떤 계약서에서 10초를 1초로 하자.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맞죠? 그런 계약 저 아직 구경한 적 없어요. 그런 계약 구경을 한 적이 없어요. 가능한데 이론상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거 아직 제가 구경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민법 따라요. 이 규정 따른다고요. 기간 계산은 뭘 따른다고요? 민법 따르고요. 민법 조문을 따라요. 다. 귀찮으니까. 근데 기간 계산 방법을 갑과 을이 다르게 합의했어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이니까. 다른 정한 바가 있으면 본장 규정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법령이라 나와 있는데 이 법령도 마찬가지로 다 민법 준용해요. 민법 계산, 기간 계산 방법하고 다르게 기간 계산하는 거 법령 거의 없어요. 그런 법령도.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세법 있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민법 준용해요. 계산할 때 보통 보면. 민법 조문들이고. 자, 그래서 156조 기간의 기산점 이렇게 나와 있죠? 기간의 기산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뭐죠? 기산점이죠. 기산점.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할 때는 즉시죠. 즉시죠. 그렇죠? 이걸 자연적 계산법이라 그래요. 나중에 156조를 뭐라 그래요? 자연적 계산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10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1, 2, 3 이렇게 되는 게 자연적 계산법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157조 뭐 이번에 넣어놨지만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줄 거 줍니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줄 거 주세요. 이걸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초일 불산입의 원칙.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오전 0시부터 기간 기산할 때는 초일 산입합니다.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때는. 그 다음 158조 별표하기 너무 잘 나오죠? 연령 계산은 초일 산입이야 불산입이야? 산입이죠? 연령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죠?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얘기한 건 기산점입니까? 만료점입니까? 기산점 한 거죠? 방금 얘기한 건. 만료점 볼까요?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한 때 기간 말 1의 종류로 기간이 만료하는데 자 160조 이와 관련해서 160조 옆에 적어놔요. 역법적 계산법이라고. 역법적 계산법이라고. 그 다음 역법적 계산법이 뭘까요? 달력 보고 계산한다고요. 자연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달력 보고. 그래서 1항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역에 의해 계산한다. 달력 보고 계산한다 이 말이야.
달력보고. 그래서 2항 별표한 게 하고 너무 잘 나오죠.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는 거죠. 전일로 만료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번에 우리 세무사 시험에 2017년도 나왔었는데 잠깐 볼까요? 자, 지금 2016년 3월 3일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됐죠? 3월 3일이라고 해 맞죠? 이때부터 1개월이라고 할 때 1개월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이 1개월 후라고 얘기할 때 이 월이죠, 월. 그럼 기산점이 어떻게 돼요? 아까 초일, 불산입. 초일, 불산입 해야지. 맞죠? 초일, 불산입이었잖아. 맞죠? 아까 초일,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맞죠? 그래서 3월 3일 날 지금 오전 3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03시라고요. 03시. 이때부터 1개월 후 계산해보세요. 오전 0시가 아니죠, 일단은? 그럼 초일 산입이야, 불산입이야? 불산입이죠? 맞죠? 그러면 3월 4일이 기산점이에요, 그렇죠? 2016년 3월 4일이 기산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1개월을 더해. 달력 보고. 더했어. 그럼 몇 월 며칠이 돼요? 4월 4일 되죠? 그러면 1개월 더하면? 자연적으로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더해, 그냥.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대신에 160조 2항에 보니까 160조 2항에 보니까 일주 월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했거든요. 처음부터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일로 만료한 다음에 전일이 며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날 만료예요. 이날 만료라고요. 전일로 만료해야 되니까. 됐죠? 됐죠? 계산한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지금 민법 배우지 않은 사람들한테 계산해보라면 1개월 후 그냥 1개월 더해요. 그냥 1개월 더 한다니까요. 바로 2016년 4월 3일이다 이렇게 보통 다 얘기해요. 법 공부 안 한 사람들 물어보면. 맞죠? 맞추긴 맞췄지만 정확하게. 맞죠? 근데 4월 3일 맞지? 4월 3일 맞잖아. 그렇죠? 근데 써보라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꺼야 돼. 맞죠?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거든. 초일 불산입하고 맞죠? 더했죠? 전일이죠? 그때 만료하니까 4월 3일 24시지 뭐. 그날 만료한 거예요. 맞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날 돈을 빌려줬어요. 1,000만 원 빌려줬습니다. 1개월 후에 갚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갚으면 되는 거예요? 4월 3일 24시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맞잖아요. 맞죠? 맞죠? 그 다음 물어봅니다. 변제기는 기한입니까? 기간입니까? 기한이에요. 기간 아니에요. 기한이라고요. 기간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돼요. 유추적용.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간같이 계산하면 돼요. 판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개월 후로 하면 4월 3일 24시간이면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이런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몇 월 며칠까지만 변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제 딸이 있죠? 제 딸이 있거든요. 제 딸이 2012년 4월 27일생이에요. 왜요? 2012년 4월 27일이면 안 됩니까? 되죠? 그렇죠? 제 딸이에요. 맞죠? 그렇죠? 언제 성년이 되죠? 언제 성년되는 겁니까? 자, 초일 산입이야, 불산입이야? 산입이지. 27일이야, 그러면. 맞죠? 그렇죠? 그 다음, 그 애가 언제 태어났지? 오후 3시가 그럴 거예요, 기억에. 제가. 아들은 갑자기 기억나네. 딸이 기억이 안 나네요. 좀 몇 년 돼가지고. 제가 퇴출을 잘랐는데, 들어가서. 자, 그래서 4월 27일 오후 3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럼 초일 산입이에요, 불산입이에요? 산입이죠? 그럼 플러스 몇 해야 돼요? 성년 19.
4월 27일이잖아요, 일단. 그 다음, 9를 더해. 그럼 1 나오죠? 1 올라가죠? 맞죠? 3이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2에서 1 빼고 1 넣으면 31 맞네. 그렇죠? 그 다음, 전 1로 만료해야죠. 160조 이하. 160조 이하 전 1로 만료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 1로 만료하면 며칠이에요? 이날 딱 성년이네. 그럼 같은 말이 4월 27일 0시네. 같은 말이네. 4월 27일 딱 0시 되자마자 성년이네. 그때부터 술 먹어도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술 먹으면 저한테 맞겠죠? 그렇죠? 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2031년 2031년이 올까요? 참. 저때까지 제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도 성년 되는 건 봐야죠. 저도 성년 되는 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때 올지도 모르겠지만 맞죠? 14년 후네. 거의 보니까. 그렇죠? 저 오래 살아야 돼요. 지금. 얘가 결혼하려면 또 며칠 또 언제 기다려야 돼요? 요즘 한 30, 그 여자분 거의 한 30인데 결혼하는 게. 평균 나이 30이에요, 요즘. 여자분들 결혼하는 나이가. 평균 나이 30이라고요. 만 30세 그래요. 요새 많이 올라갔어, 여자분들도. 남자도 30 넘었고, 그래서. 그럼 41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얘기예요, 평균으로. 그때는 이제 길어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보통. 맞죠? 살아있을지 모르겠구만, 제가.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저하고 충분히 풀어볼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262페이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요? 둘째는 2016년생인데 제 둘째는 지금 2016년생이라고. 2016년 8월 28일생이에요. 지금 아직 돌이 안 됐어요. 애가 지금. 왜요? 애 있다고. 남자애가 있어요 또. 그래서 집에 가보면 새벽에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맞죠? 우니까. 애들 새벽에 우는데? 잘 모르세요? 나중에 겪어보세요. 에? 자, 그래서 262페이지 로마자 4번 소멸시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효. 소멸시효는 162조 한번 펴볼까요? 162조 이하. 소멸시효 제7장 소멸시효 이렇게 돼 있죠. 소멸시효는 많이 알던데 강의하다 보니까 듣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렸어요. 10년만 계기면 돼요. 10년만 지나면 된다니까요. 162조 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뜻이 뭘까요? 견해는 대립되지만 다수견에 따르면 절대적 소멸설이라고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예를 들어 돈 1억을 빌려줬죠? 그렇죠? 근데 갑이 을한테 바로 갚아야 되는데 을이 갑한테 바로 갚아야 되는데 변제를 안 했죠? 근데 갑이 을한테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럼 안 갚아도 돼요? 채권 소멸했으니까. 채권 소멸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멸시효. 혹시 남자분들 그 대학교 앞에서 막 술 먹을 때 외상값 있죠? 그 몇 년짜리인 줄 아세요? 소멸시효? 외상값? 그 1년짜리예요. 되게 짧죠? 외상값은. 술값은. 164조 가보시면 164조를 보면 그 1년 1조 1년 그 1호 볼까요? 1호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성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술값이 여기에 해당돼요. 1호에 술값이. 그러니까 몇 년짜리예요 지금? 1년짜리죠. 보세요. 1년짜리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정준하가 노량진에서 재수를 했는데 뭐 재수생 출신이더라고요. 중국집에서 외상값이 있더라고 보니까. 외상값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10년인가 20년 후인가 그때 해가지고 이렇게 갚는 게 있었어요. 무한도전에 나왔었어요. 원래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소멸시효 완성됐잖아요. 벌써. 맞죠? 그게 채권법에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면제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도덕적으로 적합하다. 도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1년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우리 연예인들 보면 소송 많이 하죠. 출연료 못 받으면 바로 소송하지 않나요? 보통. 왜 빨리 소송할까요? 뭐, 돈에 미쳤어? 연예인들이? 1년짜리였어요. 3호 가보세요. 164조 3호에 보면 연예인 나와 있지. 연예인 나와 있잖아. 몇 년짜리예요? 1년짜리잖아. 최단기 아니에요. 완전 단기잖아, 이거. 그럼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권리를 1년 동안만 행사 안 하면 뭐예요? 없어지는 거야, 권리가. 그냥. 소멸시효. 맞죠? 왜 소송할까요? 165조로 가보시면.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 받았죠? 몇 년으로 연장돼요? 10년요. 1년짜리가 10년짜리 되잖아요. 165조 1항에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몇 년이다? 10년.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 연예인이에요. 임금 못 받았어요. 소송했죠? 몇 년짜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년. 그럼 10년 동안은 괜찮잖아요. 어쨌든. 맞죠? 연예인들은 소송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엄청 많죠? 당연히. 돈에 미쳐서 환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에이? 최단기라서 그래. 최단기라서. 그래서 지금 164조 3호는 개정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아요. 왜 연예인만 이렇게 취급해요? 지금 최단기로.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 다음 3호에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역인이죠? 노역인이 뭐예요? 우리 노가다 말하는 거죠? 하루 먹고 사는 노가다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당 얼마씩 받는. 그렇죠? 옛날에 입법자의 의도는 뭐예요? 노가다와 노역 연예인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이때 입법자의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생각 연예인은 뭐예요? 노가다인 거예요. 노가다. 우리 민법 언제 제정됐어요? 1960년 1월 1일. 그때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뭐예요? 딴따라라 이 말이야. 연예인은 그냥. 왜 이렇게 1년짜리였을까요? 그날 공연하고 그날 받으니까. 그때 방송국이 어디서 방송국이 있긴 있었지. 근데 지방에 공연 가가지고 막 춤추죠. 그날 돈 걷잖아요. 바로. 그거 생각하고 입법한 거야. 원래는. 단기라도 되지. 그날 받을 거니까 돈을 바로.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뭐 요즘 연예인이 노역인인가요? 성공한 연예인들은 무슨 노역이네요. 노역인은 전혀 아닌데.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162조 1항 가보시면 162조 1항 가보시면 그래서 보통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요. 그래, 채권은 10년입니다. 외우세요. 그 다음 2항 채권은 10년짜리고요. 및 소유권 줄 거 주고 소유권 줄 거 주고 소유권은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소유권에 어떻게 소멸시효가 걸려요? 이거 제 거죠? 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이거 없어지나요? 이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외의 재산권은 몇 년이에요? 그러면 20년이죠. 채권 빼고 소유권 빼고 재산권 20년인데 이 재산권 뭘까요? 그게 용익물권이라 그래서 지상권이나 지역권 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공부해보면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적어놔요. 지상권, 지역권. 그게 20년짜리예요. 그런 권리가 있다고요. 나중에 강의할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세무사시잖아요. 맞죠? 세무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번에도 세무사한테 제 수수료 뭐 얼마 보내라고 내가 보냈는데 맞죠? 항상 10%를 더하죠. 40만 원이면 44만 원 보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부가세. 부가세도 내가 내줘야지. 그렇게 해요. 진짠데? 맞죠? 부가세. 여러분 낼 거예요, 부가세? 안 그래요. 부가세가 합쳐서 맞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 제가 돈을 안 줘요. 개겨요. 세무사한테. 그 몇 년짜리 제 거니까요. 세무사는 저한테 몇 년짜리일까요, 그거? 3년짜리다. 바로 밑에 볼까요? 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1호, 2호, 3호, 4호, 5호 나와 있는데, 4호, 5 보니까 라이센스 있네. 4호나 5호 보니까 라이센스가 있어. 보니까. 5호에 해당되겠죠? 직무에 관한 채권이죠? 몇 년짜리예요? 3년이죠. 선생님 세무사 없는데요? 예. 유추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보니까 CPA에 들어가 있네. 그렇죠? 공인회계사. 죄송한데 세무사협회에 좀 노력하라 그러세요. 여기 없어요.
왜 여기 없는 거야 도대체가. 있어야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맞죠? 이 세무사협회가 로비를 못하네 국회의원들한테. 나중에 민법 개정할 때 제발 좀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자격증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은 3년짜리예요 보통.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단기 또 최단기가 1년이죠. 맞죠? 그 다음 우리 민법에 보니까 5년짜리 있어요. 5년짜리 단기 소멸시효 없어요. 민법에는. 근데 상법 적용되면 5년짜리예요. 제가 상인이잖아요. 상인한테 돈 빌려줬죠. 10년이 아니고 몇 년짜리예요? 5년짜리예요. 지금 외워보세요. 상법 적용되면 몇 년이라고요? 5년. 상법은 5년이네. 상법 강의할 때 5년이라고 막 강의할 거야, 그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죠? 20년짜리 있고요, 맞죠? 10년짜리 있고요, 맞죠? 5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5년은 우리 민법에 없고, 어디 있다고요? 상법에. 그 다음 소유권은 소멸시효 이런 거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전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갑이 채권자고 우리 채무자입니다.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10년짜리잖아요. 상법 적용 안 된다면. 보통 채권이니까. 그러면 10년 지나기 전에 갑은 불안하잖아요. 지나버리면 갑은 너한테 행사 못하는데.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중단. 그래서 166조 가보시면 소멸시켜서 나와도 168조 가보시면 168조 별표 한 개. 168조 별표 한 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 사유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중단이라는 게 된다고 나와 있죠? 중단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 맞죠? 중단이 된다고 나와 있어, 맞죠? 그래서 1호 청구, 2호 압류, 가압류, 가처분, 3호 승인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뭐예요? 배워야 되는데 여기 볼까요? 이 몇 년짜리예요 이거? 10년짜리죠? 한 5년 지났어요 지금. 그럼 5년 남아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때쯤에 갑이 을한테 청구를 해요. 청구. 갚아라고. 청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아까 1호가 청구잖아요. 어떻게 돼요? 중단되죠. 맞죠? 그 다음 청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공부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재판상 청구, 재판 외 청구 이렇게 있어요. 재판 외 청구가 뭘까요? 갑이 을을 스타벅스 카페에서 만났어요. 돈 갚아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청구예요. 재판으로 한 게 아니죠? 재판으로 한 게 아니잖아. 재판상 청구가 뭐예요? 소재기. 갑이 을한테 소송하는 거야. 갚아라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때 청구란 재판상, 재판 외 청구를 다 포함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스타벅스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갑이 을을 만나서 청구했다는 거 그거 어떻게 증명할래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래요? 뭐 CCTV에 찍으면 되지. 아니 녹음하면 돼. 근데 나중에 증명하기 힘들잖아요. 맞죠? 맞죠? 그럼 증명하기 좋은 게 뭘까요? 소송하면 되죠. 그냥 바로 법원이 아는데. 법원에 소송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청구가 재판상 청구가 많죠. 소재기 한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 다음 재판 외 청구도 원래는 포함이 돼요. 이론상은 포함 안 돼요.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중단시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178조를 가보시면 17페이지에 한 장 넘겨보면 178조 1항을 보면 시효가 중단이 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을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롭게 다시 진행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재판 왜 청구를 했어요?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재판 왜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중단되죠? 그럼 그때부터 5년 지난 거 생각하지 말고 다시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게 중단이에요. 중단.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그래요. 중단.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자, 여기를 보시면, 만약에 재판상 청구란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165조를 보면, 재판이 확정이 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이었죠? 소송이 계속 진행될 거 아니야. 나중에 갑 승소 확정 판결 나왔죠? 그때부터 다시 몇 년이에요? 1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5조가 그때 정돼야 되니까. 이해가 됐죠? 그 다음 이제 168조 2호가 뭐예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나와 있죠? 3호가 뭐예요? 승인 나와 있죠? 그렇죠? 잠깐만 얘기해드리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혹시 가압류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죠? 가처분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는 봤을 건데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들어보면 되죠 이제. 가압류 가처분 어디 적혀 있어요? 168조 2호에 그게 적혀 있잖아. 소멸시효 뭡니까? 중단 사유죠? 그렇죠? 자, 여기 볼까요? A라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재산이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어떤 물건에 대한 재산이 있어요. 이거 물건이 되겠죠, 물건? 소유권 같은 거. 그 다음, 을이 병한테 또 뭐 돈 빌려준 게 있어요. 이게 뭐죠? B라는 채권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채권도 재산입니다. 엄연하게. 을이 병한테 돈 받을 게 있으면 그것도 재산인 거예요. 엄연하게. 그렇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 다음,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이게 뭐예요? 금전 채권이죠? 근데 을이 변제기가 됐는데도 돈을 안 갚네요. 그러면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소송하면 되죠. 원래는. 맞죠? 근데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 법원에 소제기해서 나중에 승소확정 판결 받으면 을의 재산에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원래. 을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어요. 집행한다는 말 들어봤죠? 드라마 보면 노란 딱지 붙이잖아. 맞죠? 근데 문제는 을이 저 물건이나 아니면 병에 대한 채권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요? 승소확정 판결 나기 전에 빼돌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실컷 소송해서 승소확정 판결 받았는데 갑은 을한테 집행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그럼 잡아둬야 되겠죠? 잡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이 을한테 승소확정 판결 받기도 전에 소제기하기도 전에 잡아두는 게 있어요? 예, 가능해요. 그게 가압류, 가처분이라 얘기해요. 가압류나 가처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168조 2호에서. 그 다음 이때 가짜가 뭡니까? 그 임시 가짜야. 가짜란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않은 압류다 이 말이에요. 가압류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이 을한테 이 부분 소를 제기하기 전인데 A 채권이 무슨 채권이에요 지금? 금전 채권이죠? 금전 채권이죠? 그러면 등기부를 펴보니까 을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가 있죠? 그러면 을 재산 맞잖아요. 맞죠? 가압류 등기할 수 있어요. 가압류 등기가 가능해요. 소 제기하기 전에. 잡아둘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보존이 되는 피보존 채권은 뭐가 되는 겁니까? A요. A가 보존되잖아요. 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 재산을 뭐 한 겁니까 지금? 가압류한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 A를 뭐라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 지금 아까 가압류는 뭐라 그랬어요?
시효 중단 사유라 그랬죠? 168조 2호에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잖아, 맞죠? 소멸시효 중단은 왜 중단될까요? 이유가? 원래 소멸시효의 취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왜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건 잠잤다는 거죠? 그러니까 162조 1항에서 10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권리 위에 잠자지 않은 사람은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권리 위에 잠자지 않은 게 뭔데요? 중단. 168조 1호가 뭡니까? 그래서 청구하는 건 권리 행사한 거잖아.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 다른 말로 소멸시효 완성되면 안 되지, 논리적으로. 그렇죠? 한번 물어봅니다. 갑이 있죠? 을의 이 재산인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다는 것은 갑은 을한테 무슨 권리를 행사한 거죠? 갑은 을한테 무슨 권리 행사한 거예요, 지금 저 그림에서? A요. A 권리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압류 등기로 나타날 뿐이잖아요. 맞죠? 그럼 저 그림에서 어느 부분이 시효가 중단돼요? A요. 그게 168조 2호죠. 가압류잖아요, 가압류.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볼까요? 갑이 있죠?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이 채권도 가압류가 가능해요? 예. 이것도 가압류가 가능해요. 이것도 가압류가 가능해요. 채권도 가압류 가능해요. 그럼 저 가압류 결정서가 누구한테 송달되겠어요? 병한테요. 을하고 병한테 다 송달돼요, 나중에.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할까요? 저 가압류 되면? 병은 을한테 안 갚습니다. 변제 안 해요. 왜? 변제해도 갑한테 무효거든요, 가압류 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금전이죠? 금전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1억이에요. 그럼 이것도 1억이에요. 그럼 병은 을한테 지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급 금지. 가압류 되면. 지급 금지. 왜? 이 채권이 나중에 누구한테 가야 되니까. 갑한테 가야 되니까. 그렇지. 이해가 됐죠?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 B채권이 갑 이름으로 가압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가압류 결정서가 병한테 송달된다 그랬죠? 자, 그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A가 될까요? B가 될까요? 소멸시효 중단되는 거. A일까? B일까? A다. 손 들어봐요. A인 것 같다. A. 아니다. B다. B인 것 같다. 다른 분들은요? 다시 A다. 소멸시효 중단되는 거 A인 것 같다. A. B다. B. A예요. 갑은 A 권리 행사한 거예요. A 권리를 행사했는데 B 채권이 가압류됐을 뿐이에요. 이건 똑같잖아요. B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을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그럼 부동산이 시효 중단돼요? 아니잖아요. 아까 을 부동산 가압류했을 때 A가 중단된다고 다 했잖아요. A가 중단돼서 다 동의했잖아요. A 중단되는 거 맞다고. A 권리 행사한 거라고. 대상이 부동산에서 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채권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야. 그냥 A 권리 행사한 거야. 그게 168조 2호다. 2호. 가압류다. 가압류. 채권도 가압류란 게 가능해요. 얼마든지. 됐죠? 그러면 보세요. 잡아뒀죠? 잡아뒀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이 병이란 사람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펴봤는데 갑 이름으로 가압류 등기돼 있어요. 이거 살래요? 안 살래요? 안 삽니다. 을한테 아무도. 갑 이름으로 가압류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사요. 나중에 사봤자 갑한테 대항 못 하거든. 여기서 승소확정 판결 받아버리고 이 집행대버리면 뺏겨. 병의 입장에서 사봤자 이렇게 병이 사봤자 이거는. 나중에 말소당해 이거. 가압류돼 있었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 여러분이 병이죠? 이 그림 병이에요. 가압류됐어요. 병은 을한테 1억 원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안 갚아요. 안 갚습니다. 왜? 이 채권 나중에 갑한테 갈 수 있거든. 그렇죠? 그 다음 나중에 갑이 법원에 을한테 소송해가지고 여기서 갑 승소확정 판결 받았죠? 갑 승소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이 가짜가 지워져요. 이게 뭐예요? 압류. 그게 압류예요. 압류. 물어볼게요. 가압류하고 압류 차이는 뭐죠? 가압류는
승소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않은 압류예요. 승소 확정 판결에 의한 거는 뭐죠? 그건 압류죠. 본압류. 다른 말로 하면 가짜를 빼는 거예요. 본압류라고 해요. 본압류. 이렇게 되면 이게 본압류가 되죠. 이렇게 이걸 열심히 배우는 법이 뭘까요? 민사집행법이요. 민사집행법에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 소멸시효 파트가 나중에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민지법 모르시잖아요. 민사소송법 모르시잖아. 아까 소송한다 그랬잖아, 맞죠? 그거 하나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지. 이해하는 사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문 위주로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 알면 돼. 그 다음 기출 문제를 많이 암기하시면 돼. 똑같이 나온다. 소멸시효 파트. 소멸시효는 어렵게 내면 한없이 어려워요, 이 부분은. 그렇죠? 왜? 민지법, 민사소송법 알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압류, 가압류다 이런 것들은 피보존 채권의 법적 성질이 금전 채권일 때 뭐라 불러요? 가압류 이렇게 부른다고. 가압류. 그럼 가처분은 뭐죠? 가처분.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매도인이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매수인은 돈 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럼 등기부를 펴봤는데 을 이름으로 돼 있겠죠. 근데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을이 가봤는데 이전 등기 안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법원에다가 물어봅니다. 이 청구권은 금전 채권입니까? 비금전 채권입니까? 비금전 채권이죠? 비금전이잖아요. 비금전 채권이잖아요. 비금전 채권. 됐죠? 다른 말로 하면 특정 채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됐죠? 자, 갑은 소송하기 전에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요? 우리 병한테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실컷 이기면 뭐합니까? 병한테 팔아버렸는데 벌써. 등기까지 다 완벽하게 돼버렸는데. 맞죠? 막아야 되겠죠? 잡아둬야 되겠죠? 갑이 을한테 소재기 하기 전에 잡아두면 되겠죠? 뭐예요?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해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럼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죠? 여러분이 병입니다. 갑 이름으로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살래 안 살래요? 안 산다 이 말이야. 아무도 이거. 안 사 이거. 안 사요. 됐죠? 이것도 뭐예요? 지금 책임재산이 보전이 되죠? 잘 보시면. 그렇죠? 그럼 봅시다. 가압류하고 가처분 차이점 뭐예요? 가압류하고 가처분 차이점 뭐냐고요? 이 채권이 뭐죠 지금? 또 이게 피보존 채권이죠? 그렇죠? 자, 물어봅니다. 피보존 채권의 법적 성질이 금전입니까? 비금전입니까? 비금전이죠. 그럼 가처분이야. 피보존 채권의 법적 성질이 금전이야? 비금전이야? 금전 채권이죠? 그럼 가압류야. 피보존 채권의 법적 성질이 금전이냐 비금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야. 금전이냐 비금전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됐죠? 됐죠? 그 부분이 262페이지 가보시면
59-3을 보면 소멸시효 중단 잠깐 배웠고요. 쭉 내려오면 59-3-5를 보면 가압류 나와 있어요. 가압류 옆에 보면 금전 채권 줄 거 주고요. 금전 채권 보존을 위한 게 가압류죠. 그 다음 바로 밑에 59-3-6을 보면 계생물에 관한 가처분,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 줄 거 주고, 특정물에 대한 이게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잖아요. 부동산 안에 부동산. 그럼 뭐예요? 가처분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다음 이제 승인이라는 개념 나중에 저하고 배울 거고, 그 다음 소멸시효 정지 배울 것이고, 그 다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뭐냐 하면 184조 한번 보세요. 184조. 184조 1항을 보면 소멸시효는 배제, 연장, 가중할 수는 없지만 단축, 경감할 수는 있죠. 그래서 184조 1항이 2항이 있는데, 자 184조 1항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리 동그라미 하세요. 미리. 그럼 이거 반대로 얘기해 볼게. 미리 포기는 못하지만 나중에는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미리 나중이 언제일까요? 소멸시효 완성시를 말하는 겁니다. 소멸시효 완성하기 전에 포기 못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을은 채무자는 채권자 갑한테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갚았네. 그 소멸시효 이익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소멸시효 이익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있습니다. 드물지만 있다고요. 이게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 다음 소멸시효 권리남용은 나중에 저하고 실칙할 때 할 거니까 그게 이제 263페이지까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263페이지까지 있는 내용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대충 뭐 이런 조문들, 그 다음 이런 용어들이 있는 거예요. 맞죠?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안에 세부적 내용을 보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고요. 이제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할 게 몇 조부터 볼까요? 이제 다시 1조지 뭐. 1조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본 거예요? 숲을 본 거죠? 숲을 봤으니까 이제 뭐 봐야 돼요? 나무 봐야 되고 나무. 맞죠? 근데 나무가 내용이 생각보다는 막 쉬우면 좋겠는데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 약간 어려운 내용이라도 시험에 나오는 거면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근데 뭐 별로 시험도 안 나오고 막 그렇다. 그런 거는 제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돼. 절대 안 나오니까. 절대 안 나오니까.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저하고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책에 내가지고 진도를 나가면 되겠어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